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한글 물어보신 분이 되게 많았어요. 한글 어떻게 자연스럽게 떼냐. 근데 한글도 여러분이 가나다라 공부하는 것도 공부하는 거지만 결국 일상생활에 호기심을 가지면 훨씬 빨리 익혀요. 왜냐하면 모국어는 일상생활에 깔려 있는 거라서. 재밌는 이제 지식인 유명한 게 하나 있는데 컴퓨터 세탁집이 많아요. 컴퓨터 세탁. 지나가다가 수많은 그런 집이 있어도 관심 없는 사람들 몰라요. 근데 관심 있는 아이가 엄마 컴퓨터 세탁은 컴퓨터를 씻는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게 지식인에 올라오고 막 화제가 돼가지고 커뮤니티도 막 돌고 그거 이런 컨텐츠도 만들어졌어요. 그건 그 아이의 관찰력이고 모국어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간판 읽기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간판 읽기, 이렇게 뭐 메뉴판 읽기, 그리고 관광지 같은 데서도 그냥 아 멋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나름 설명들이 있어요. 글자에 대한 설명들. 그런 거에 대한 계속 관심을 갖고 보면은 글자 자체에 대한 호기심을 가져요. 저도 어머니한테 저도 배운 건데 그냥 어머니 자체가 호기심이 많아서 야 간판 봐봐 저렇게 재밌게 만들었어. 야 저기 건물 봐봐 건물 되게 특이하게 지었어. 야 저거 봐라 글자를 저렇게 썼다. 그리고 엄마는 일본 여행 갔는데 어머니가 막 거기서 막 뭔가 조용히 뭔가 하고 있어서 봤더니 한자를 좀 원래 아셨어요. 한자를 아시니까 일본 산사를 갔는데 거기 설명이 막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 그걸 나름 읽어보시려고 막 노력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안 시켜도. 글자 자체에 대한 호기심이거든요. 그거 자체가 여러분 모국어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강의 끝나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 슈퍼마켓에 가시던 뭐 하시던 글자를 여러분이 읽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고 야 저렇게 써져 있네. 야 저렇게 재밌게 썼네. 이런 이제 언어 자체에 대한 호기심을 계속 갖게끔 하면 애가 지나가다가 컴퓨터 저 뒤에는 뭐라고 읽어요? 그럼 물어봐요. 그럼 그때 탁 저걸 탁이라고 읽는구나 이래요. 유치원에서 수업할 때도 제가 화이트보드에 글자를 쓰면은 한 글자씩 따라 읽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앞에 있는 저 아저씨가 뭐라고 쓰는 거지 궁금한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는 제가 화이트보드로 아무리 뭐가 글자를 쓰고 이래도 관심이 없어요. 자기 딴짓하고 다 쓰고 나서도 저게 뭐야? 우리가 막 알아보나 이런 거 보면 모르는 거 관심 없잖아요. 그렇게 모국어를 접하는 친구는 한국어 떼는데 엄청 힘들어요. 근데 모국어 자체에 관심이 있으면 금방 뗍니다 진짜. 그래서 한글 공부 안 했는데도 글자 뗐다 막 책만 읽어줘도 한글 뗐다라고 하는 많은 친구들은 일상생활 속에 글자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높은 친구들이 많아요. 자기적으로 막 가나다라 바바사 막 그런 거 안 해도 저는 우선 한글 교육 프로그램도 만드는데 이게 일상생활에서의 언어 자극 굉장히 중요하다. 모국어 자극은 특히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상담 그 설문 주신 거에서 보면 겹치는 게 되게 많기도 하고 근데 똑같은 거에서도 환경이 달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 교육학에서는 엄마표, 아빠표 이런 거 굉장히 조금 경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특수한 케이스 스터디 사례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케바케, 사바사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마다 다르다, 사바사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제 다큐에서도 똑같은 아이들을 다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보여주기도 해요. 하나 예를 들면 요거는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제가 2018년에 봤던 다큐였어요. 얘네들 참 게임 중독이 심하네 이걸 나왔던 건데 이 친구들이 성장해가지고 금쪽같은 내 새끼 또 나왔어요. 익숙한데라고 아예 찾아봤더니 똑같은 친구였던 거예요. 저는 이런 미디어 교육을 하니까 많이 보는데 똑같은 요 아이들의 상황 그리고 요 연령대가 다르기도 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이때 맡았던 분과 이때 오은영 박사님 또 대처를 다르게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도 그런 걸 좀 파악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우선 학문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다 갖춰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거의 다 못 갖췄어요. 거의 다 못 갖춰도 책을 좋아하는 어른과 이런 이제 말들을 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모두 갖출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한번 가능한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읽기 태도를 만든다. 그러니까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요소들이 뭐가 있는가? 학문적으로 분석했을 때 독서 경험, 그리고 독서의 목적, 그리고 자기 효능감, 그리고 독서 환경, 타인의 기대. 이 타인은 나에게 어떤 의미 있는 타인이에요.
의미 있는 타인은 대표적으로 부모, 친한 친구, 그리고 뭐 학교 선생님, 이렇게 내가 좀 잘 보이고 싶고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기대, 이런 요소들 크게 있는데, 보시면 내가 하나의 책을 읽었는데 와, 이거 진짜 재밌었어. 이 책으로 나는 진짜 독서의 맛을 알게 됐어. 이런 경험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에 제가 청소년 독서 토론 하는데 순례주택이라는 책을 읽고 모임하는 거였는데, 중학교 3학년인 남자애가 이 책을 읽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때부터 제가 책을 읽게 됐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청소년 책이라서 제가 집중하지 않는데, 지금 초등학교인데 책을 안 내요라고 걱정하셔도 그 이후에 이렇게 탁 트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꾸준히 이제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효능감, 내가 할 수 있네, 내가 할 만하네, 자신감, 자존감은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이런 부분은 아이가 할 수 있는 과제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성취하는 기쁨을 계속 줘야 돼요. 완독하는 기쁨, 내가 어떤 일에 매듭을 짓는 경험, 이런 거 계속 줘야 되고요. 타인의 기대는 계속 여러분이 나름 칭찬, 오, 책도 읽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제 중학교 1학년 친구들 교육 갔다 왔는데, 그래서 미디어 교육하면서 책도 미디어니까 책을 좋아하는 친구, 뭐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를 매번 제가 투표를 해요. 근데 요즘 분위기가 어쩌냐면 다양한 미디어 중에 제가 책을 좋아합니다라고 손대면 주변에서 막 야유해요. 에이, 막 이런 식으로. 그럼 책을 들었다가도 살짝 내려요. 게임 좋아해 그러면 와 이러면서 우리가 진짜 인싸지, 핫한 거지 이러면서 막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내가 책을 좋아하더라도 책을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못하고, 책을 좋아하는 게 고리타분하고 야, 너 선비야? 막 이런 식의 태도로 접하면 책 그만 읽어야지, 이렇게 돼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면에서 여러분의 기대나 나라에서의 캠페인, 이런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의 도서관에 가까운 데서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쉽지 않죠, 부동산이란 게. 근데 요즘은 작은 도서관, 스마트 도서관 이런 것도 생기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책을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습관. 좀 무겁더라도 저는 이제 항상 책은 한 권씩은 가방에 갖고 다니는. 뭐 전자책도 요즘 밀레스 이런 것도 잘 돼 있지만, 그래서 항상 한 권씩 갖고 다니는, 읽던 안 읽던 이런 습관도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네 가지 잘 챙기시면 좋고, 이 면에서 저를 비교해 봤을 때 저는 갖춰진 게 없었어요. 이런 면에서 다 많이 읽지도 않고 엄청 재밌는 책도 이제 딱히 없었고, 그나마 국어 수업만 좀 재밌었고, 그리고 부모님, 친구들, 선생님 중에서 책 읽는 거를 막 좋아하거나 그런 친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자체가 좋아하는데 그걸 칭찬해 주거나, 어머님도 네가 읽으면 읽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데,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터졌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독서 토론 수업을 교양으로 했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거의 4년에 4평균 평점, 이제 학점이 4점 넘은 적이 없었는데, A도 별로 없었는데 축구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 수업은 제가 저한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읽어야 될 책 읽고 글 써서 감상문을 올리고 그 글을 다른 사람들 댓글 달아주고 또 토론하고 이런 건데,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졸업하고 나서 독서 토론 모임을 따로 만들었어요. 지금 한 8년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근간은 1학년 때 이 수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 세미나 이제 사서분들 많이 뵀는데 꼭 독서 동아리 만들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시라고. 그게 정말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러니까 책 자체가 엄청 재밌다기보다 나랑 같은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걸로 막 주고받고 하고 그걸로 서로 반응이 다르고,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이걸로 이제 석사 때 논문도 쓰고 책도 쓰고 지금까지도 계속 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항상 지금 가끔씩 대학교 가면 이 교수님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이만큼 여러분이 끈을 놓지 않고 장기적으로 보면 언젠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성이 돼서 터지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고, 그나마 여러분이 이제 지금 그래도 푹스타트니까 어렸을 때부터 뭔가 잡아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건
어떤 책에서 누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가 아니라 계속 관찰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지금 우리 아이는 어디에 가장 자극을 받는지, 그리고 어제랑 오늘이 다르고 저 책이랑 이 책이 다른데 저 책은 싫어하고 이 책은 좋아해. 그러면 그 차이가 뭘까? 그 변별 지점이 뭘까에 대한 관찰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아이를 관찰하는데 만약에 저 수업은 싫어하고 이 수업은 좋아해. 저 학습지는 싫어하고 이 학습지는 좋아해. 이 문제집은 싫어하고 이 문제집은 좋아해. 계속 그 변별점 속에서 아이의 성향, 특성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교육 프로그램 할 때 초반에 진단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진단을 통해서 아이에게 맞춤형으로 뭔가 접근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변별 지점을 여러분이 잘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변별 지점을 바탕으로 제가 다시 저를 분석해 봤을 때 독서 환경 면에서 누가 칭찬해주고 뭐 이제 집에 그림책이 많고 막 전집이 많고 막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내가 좋아하는, 중요한 건 좋아하는 이에요. 사이가 안 좋은 엄마가 한다고 그 엄마를 따라하지 않아요. 내가 어느 정도 좋아하는 어머니가 그걸 하시는데 그거 자체가 나에게는 환경이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이럴 때 뭔가 심심한데 집에 외동이니까 할 것도 없고 심심한데 어머니의 책장에 람세스라는 책이 있었어요. 람세스. 되게 두꺼운 책이에요. 근데 되게 표지가 그래도 약간은 막 파라오랑 스핑크스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좀 흥미롭게 생겼어요. 제가 엄마 람세스를 막 읽었어요.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면서 그냥 할 게 없으니까. 근데 그 자체도 저는 어떻게든지 이제 도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후에도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주셨던 책 선물이 어머니가 헤르만 헤세 좋아하시거든요. 헤르만 헤세를 어머니 시집을 좋아하세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제 수준에 맞지 않는데 데미안, 수레바퀴 아래서 이방인, 인간실격 이런 거를 사줬어요. 위대한 개집 이런 거를. 그거를 왜 사줬냐 봤더니 얇아요. 문고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얇으니까 얘가 읽을만 한가? 그래서 어머니가 읽고 나서 그냥 남는 거 저 주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저한테 막 주고 이랬어요. 그래서 환경 자체가 엄청 좋다기보다는 이런 접근성 그래도 있었다. 그리고 이제 저의 경험으로서 어마어마한 책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거 읽은 느낌은 있는데 내가 한스라는 주인공 이름이 어느 순간 제 머릿속에 있었어요. 나중에 이 내용 줄거리가 다 기억나고 이런 건 아닌데 이 한스라 내가 불쌍했어. 참 안타까웠어. 이런 게 그냥 제 마음속에 남아있더라고요. 나중에 독일 문화 공부하면서 읽었을 때 그런 경험처럼 남는 거 있었고, 그리고 계속 기억을 해보자면 도서관에 갔을 때 그나마 제 뭐 어머니, 아버지, 뭐 주변 친구들, 뭐 선생님 이런 거 딱히 없었는데 도서관에 갔다가 제가 엄마 심부름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냥 엄마가 책을 빌려와 이거 적어주면은 빌려다 드리고 바쁘셔가지고 심부름 많이 했는데 심부름을 하려고 제가 엄마 책을 이렇게 들고 오고 이러는데 지나가던 이제 아주머니가 저보다 더 어린 이제 아기한테 너도 저 형처럼 책 많이 읽어야 돼 이 말을 했던 기억이 몇십 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거 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효능감 얻고 공부를 제가 4학년 때까지 공부를 거의 안 했거든요. 공부를 누구 시키지도 않았고 제가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공부 엄청 잘하는 사람이 갑자기 됐어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중학교 때는 거의 반 1등으로 들어갔어요. 중학교 시험 봐서 들어가는 거에서 큰 학교는 아니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 봤더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면 되게 망나니 선생님이었어요. 거의 술 먹고 수업 들어오고 수업 시간에 막 이렇게 술 먹고 와서 뒤에서 토하면 저희가 토 닦아주고 그랬어요. 대걸레. 그러니까 수업을 안 하시니까 그냥 반장시켜가지고 그냥 퀴즈 대회로 거의 종일 수업 일과를 퀴즈 대회로 다 때웠는데 제가 퀴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업 때 퀴즈 대회로 막 사회과학 이런 퀴즈 대회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퀴즈 대회에서 퀴즈를 많이 맞추려고 교과서랑 이런 공부를 엄청 했어요. 퀴즈를 제가 막 맞추면 애들이 막 우와 이승환 퀴즈 잘한다 막 모든 별 대결하는데
야 뭐든 맨 앞으로 가 이래서 제가 막 거의 중간에 있었는데 맨 앞으로 가서 막 그냥 손 대고 퀴즈 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지진대 지진대라는 문제를 맞춰서 최종으로 저희 모둠이 우승했던 적이 있어요. 이런 기억을 거의 먹고 사는 거죠. 자기 효능감이란 게. 이때 퀴즈 대회 하려고 공부했는데 그냥 공부가 돼 있잖아, 퀴즈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시험 봤는데 성적이 엄청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적별로 앞에서 상 받는데 갑자기 담임 선생님도 놀라고 친구도 놀라워서 야 너 공부 잘하니? 막 저한테 역으로 물어보고, 저희 엄마랑 아빠도 내가 뭐 처음으로 거의 받아가니까 너 이런 거 어디서 받았냐고 역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냥 궁금하거나 알고 싶으면 그냥 공부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막 엄청 스카이 가고 막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고등학교 때도 그래도 스카이반 이런 독서실 가고 이랬던 계기 중에 하나는 야 쟤 스카이반에서 공부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세속적이죠. 저는 항상 내적 동기가 좋다는 건 알지만 내적 동기가 저도 막 엄청 형성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동기 유발하는 요소 중에서 저는 이런 요소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궁극적으로 저는 지금은 세속적이지 않은데 그때는 이런 세속적인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제가 좀 관심 있는 여자가 야 쟤 말 잘한다, 글 잘 쓰는데 무슨 상 받았는데 쟤 저기서 공부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저는 되게 요소를 많이 미쳤기 때문에 이런 독서 환경, 타인의 기대, 경험, 목적, 효능감 입장에서 여러분도 우리 아이에게 어떤 부분이 자극이 될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저한테 한 줄로 질문 주셔서 제가 한 줄로 대답을 달아서 적용이 될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요소, 카테고리를 갖고 거기에 맞게 관찰하시면 좋고, 이런 요소에서도 제가 한 분이 이제 자세하게 질문 주신 분이 한 분이 있어서 그분을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이 질문 주신 것 중에 책에 관심이 없다, 학습 만화도 안 좋아한다, 근데 잠자리 책 읽어주는 건 좋아한다 라는 질문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선 학습 만화도 좋아하지 않는 건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글자책은 싫어하는데 학습 만화를 좋아하면 글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학습 만화도 안 좋아하면 그건 아니에요. 근데 잠자리 책 읽어주는 건 좋아하면 얘가 청각이 발달해서 듣기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부모님이 읽어주는 그 분위기, 관계를 좋아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찰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효능감 면에서도 글쓰기, 독서록 쓰기에 적합한 책을 읽는데 딱 그만큼만 한다, 더 나아가서 막 찾아서 읽지 않는다 고민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책 자체도 난이도 조절이 좀 필요하거든요. 어떤 친구는 쉬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만족하고 막 거기서 기쁨을 얻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쉬운 책 주면 싫어해요. 오히려 따분하다고. 그런 친구는 살짝 난이도 높은, 한 반 단계 높은 거를 해줘야 돼요. 그런 것도 여러분이 관찰해서, 실제로 제가 학습지 교사 육성하고 이럴 때도 이 아이에게 어떤 접근이 좋은지를 찾아야 돼요. 어떤 친구는 조금 어려운 거 주면 좌절해서 바로 나가 떨어져요. 어떤 친구는 좀 어려운 거 줬을 때 그걸로 혼자 끙끙 앓으면서 능력이 확 뛰어요. 그리고 이해하는 면에서도 여러분이 질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환경 면에서도 제가 부모님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부모님, 가족, 형제들도 책을 좋아하는데 이 친구만 책을 안 읽는데요. 그 집에도 그 유명한 TV 없는 거실, 책장만 있는 거실을 구현하셨는데, 그리고 전집 같은 것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해서 전집도 아니고 단행본으로 준비에 90%는 하셨다. 그런데도 이제 책을 왜 이 친구는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도 왜 안 좋아할까? 완벽한 환경인데 라고 하시면, 그 환경을 이제 가정 내 환경 외에 기본적으로 이제 가족과의 관계 플러스로 학교나 유치원이나 친구나 외적인 환경도 한번 같이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것이 꼭 내부적인 환경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통제 가능한 환경이 있고 통제 가능하지 않은 환경도 있는데, 그 고민, 관심 같이 가져보실 필요가 있고, 타인의 기대에서 이거 이어집니다. 얘가 초등학교 올라가면서 책과 멀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래예요. 또래 애들이 게임을 하면 나도 게임을 해야 될 것 같고, 또래 애들이 뭐 축구 같은 거 하면 나도 해야 될 것 같고, 또래 애들이 책을 읽으면 같이 읽는데 그런 애들도 많지 않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막 모둠 형성하려고 되게 고민 많이 하시고 이래요. 근데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가족과는 다른 외부 환경도 같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변별 지점을 계속 찾아가면서 어느 부분이 먹히고 어느 부분이 먹히지 않는지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같이 하시면 초, 중, 고 여러분이 걱정하는 사춘기에도 이런 관찰 태도가 도움이 되게 많이 됩니다. 쭉쭉쭉 이어나갈 수 있고 성인이 되어서도 책으로 같이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평생 독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분 있어요. 아이가 의욕이 없다. 그분은 저랑 같이 교육해서 다니니까 교육적인 나름 식견도 있고 아버지는 또 수학 교재 컨텐츠 만드시는 분이라서 문과 이과를 다 아울 수 있는데 아이가 의욕이 없어요. 태도적으로. 근데 이 아이가 의욕이 없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얼마 전에 의욕을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친한 친구 3명이 있대요. 그러니까 셋이서 그냥 같이 한자 시험을 봤는데 친구 2명은 A 플러스 90점 이상을 맞았고 자기는 80대 초반이라서 약간 그 단계까지 이제 안다고 이렇게 B 플러스가 됐어요. 등급이. 근데 이 얘기를 10번 넘게 하더래요. 아, 승화는 A인데 나는 B네. 아, 승화는 이러면서 한자 공부를 자기가 막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차장님인데 신기하게 저한테 와가지고 애가 드디어 관심 보이는 걸 찾았다. 초등학교 6학년에 대해서나 얘가 의욕거리를 찾았다. 그래서 친구 간의 관계나 요 한자에 관심을 가져서 이거 지금 내가 엄청 밀어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니까 다 안다는 마음보다는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오 박사님이 VCR 엄청 뚫어지게 보시잖아요. 계속 막 레이저 쏘듯이. 여러분 뭐 CCTV에 설치하는 건 아니고 그만큼 아이의 어떤 지점, 어떤 행동, 어떤 요소들을 여러분이 계속 관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